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이요. 김사연입니다. 자, 슬기로운 연애 생활 2탄 커플 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왜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좀 더 알아가고 또 그 데이트를 통해서 나와 또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 함께 있는 시간이 좀 의미 있고 좀 창의적이고 나중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친밀감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커플들이 데이트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데이트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뭐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아니면 교회 갔다가 밥 먹고, 뭐 기도하고 헤어지고. 자, 계속 이런 좀 창의적이지 않은 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식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플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둘만의 좀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이트를 하라고 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를 할 때 라이프 스토리를 좀 나누라고 좀 권면을 해요. 근데 이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때 우리가 사귄 지 뭐 얼마 안 되고 뭐 1, 2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막 과거에 우리 가정이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아픔 막 이런 걸 다 꺼내면 사실 상대가 좀 사랑이 더 싹트기 전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때 너무 심각한 거, 그리고 너무 아픈 거,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것들을 좀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뭐 한 2, 3개월 지나고 서로 사랑도 좀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서로 좀 감당이 될 때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이 오픈해서 나누셔야 돼요. 이걸 다 나누고 나서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또 상대가 그것을 갖고 나중에 무기 삼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은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거를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라는 거지. 막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슬픈 거 막 이런 거 다 막 끄집어내서 막 이거를 막 둘이서 막 해결하라고 나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다가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저 연애하는 어떤 그런 이성에게 나누기보다 좀 상담사를 찾아가서 좀 나누시고 회복하시고요. 이 라이프 스토리의 목적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좀 많이 나누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참 좋은 데이트의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우리 남편과 데이트했던 것인데요. 서로 이렇게 자라왔던 환경, 옛날에 집, 그리고 다녔던 학교, 이렇게 서로 다녀오니까 이런 환경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구나. 아, 이런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자랐구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다녔던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집 근처 너무 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다녀오시고 그 안에서 나누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좋은 데이트가 함께 취미 생활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이킹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함께 그 커플 데이트 때 취미 생활을 가지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게 부부의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을 저는 좀 커플 데이트에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두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심사가 좀 있는 책들을 읽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써머리를 해준다든가 뭐 읽고 뭐 느꼈던 것을 나눈다든가 저는 책 읽고 나누는 데이트를 좀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데이트를 할 때 서로 책을 읽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이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아, 이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책을 계속 사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요새 서점에 가면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의자도 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소파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그런 서점 데이트, 아니면 뭐 도서관 데이트,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또 함께 배워가는 그런 데이트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꿈꿨던 데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먹을 거 싸가지고 가는 거 같이 먹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데이트를 좀 꿈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함께 그 대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고 집에서 준비한 음식 같은 거 같이 먹고 이렇게 자연을 같이 누렸던 이 공원 데이트가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데이트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데이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서로 함께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이런 영적인 데이트도 아주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영적인 데이트만 하지는 마세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데이트만 하지 마시고 또 다양한 이런 정서적인 또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데이트를 좀 하시라고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 사람만 데이트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데이트는 뭐냐면 커플들끼리 함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커플끼리 함께 뭐 놀러를 가든지 아니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커플 데이트도 저는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좋은 데이트가 멘토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저도 형제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굉장히 건강하게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그런 멘토 집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방문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결혼 생활이 이렇구나, 부부가 저렇구나, 아이를 저렇게 키우는구나 라는 것들을 멘토 가정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도 데이트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 정말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계속하고 한 사람만 계속 듣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하고 듣는 이런 의사소통을 잘 해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데이트 때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데이트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그냥 힘들어도 나중에 뭐 결혼하면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 연애 시절에 갈등을 잘 해결을 못하면 결혼 이후에도 갈등 해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애 때 갈등 해결하는 법들을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너 나한테 맞춰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서로 정말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법들을 이 데이트 기간을 통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등이 가장 심했냐면요. 저는 굉장히 좀 감정형의 사람이에요. 필링이 아주 충만해요. 근데 저 형제 같은 경우는 띵킹이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생각해, 뭐 말로 해, 막 문장으로 말해, 막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감정에 푹 빠져서 그냥 막 울고 있거나 아니면 막 힘들어하거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는 울고 형제는 생각해, 말로 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둘이 좀 합의점을 찾았죠. 뭘 이제 합의점을 찾았냐면 제가 감정이 힘들어도 형제가 원하는 좀 문장으로 사고형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내가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데 규복 씨가 이럴 때 수경 씨 좀 많이 힘들었군요.
외로웠군요. 내 감정에 대한 단어를 한 문장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읽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매번 이제 좀 서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막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 적용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저 형제가 수경 씨 이것 때문에 좀 외로웠군요. 막 힘들었군요. 이렇게 공감을 해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그렇게 울고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럴 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감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형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갈등이 잘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뭐 서로 뭐 죽고 못 살아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법들을 서로 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트를 통해서 상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따뜻하고 이 사람이 언제 열정적이고 이 사람이 외로울 땐 어떻고 또 이 사람이 힘들 땐 어떤지에 대해서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좀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이후에 결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이 데이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데이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결혼 전에 데이트 기간을 이렇게 연애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보통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년 정도 충분히 알아가고 그래서 결혼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제가 그런 당신이 좋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같이 결혼도 좀 준비하고 우리가 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함께 읽고 나누는 데이트도 또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우리 연애 생활, 우리 커플들 창의적이고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도 사랑하시고요. 서로도 알아가고요. 성장하시기를 이 사연녀 김세연이 응원합니다.